연수입이 15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대한민국의 최정상 톱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공항 푸드코트에서 고작 5천원짜리 공깃밥 가격표를 보고 동공이 흔들리면서 진심으로 당황했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요. 솔직히 처음엔 잘 안 믿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엄청난 숫자로 증명된 그 눈부신 성공 앞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감각을 평범한 대중의 눈높이에 그대로 묶어두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영웅스쿨에 오신 영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입니다. 이 5천원짜리 공깃밥 에피소드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그가 처한 현재의 객관적인 재무지표랑 완벽하게 충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최근 공개된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감사보고서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된 삿포로 여행 브이로그 영상,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현실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갑고 객관적인 감사보고서의 숫자와 아주 따뜻하고 소탈한 일상 브이로그의 기록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대체 불가능한 사랑을 받는지 그 진짜 이유를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화제의 브이로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삿포로 2박 3일 브이로그, 영씨 여러분도 다들 몇 번씩 돌려보셨을 텐데요.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톱스타의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막 엄청난 럭셔리 호텔이나 화려한 쇼핑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플렉스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은 전혀 달랐어요. 가족들 만나서 푹 쉬고 그냥 잠 푹 자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전부였죠. 다음에 눈 올 때 사진 찍으러 오고 싶다는 소박한 다짐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주변의 흔한 가족여행기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대박이었던 게 바로 치토세 공항 푸드코트 장면이잖아요. 아, 그 장면 빼놓을 수 없죠. 돈가스 정식이랑 카레를 아주 맛있게 드시다가 그 엄청나게 큰 콜라를 마시던 중에 갑자기 계산서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맞아요. 눈이 막 엄청 커지시더니 이거 지금 한 그릇에 4만 원이냐? 밥 한 공기가 5천 원이냐? 이러면서 놀라시잖아요. 우리가 마트 가서 대파 가격 보고 헉 하고 놀라는 거랑 진짜 똑같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재미있는 건 그 직후의 스태프 반응이었어요. 스태프가 옆에서 툭 던지는 말이에요. 네, 제작진이 콜라를 가리키면서 이 콜라는 7,000원이다. 이렇게 덧붙이니까 거기서 2차로 충격을 받으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우면서도 많은 걸 시사하죠. 진짜요. 화려한 조명 아래의 스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나 아들처럼 느껴지는 그 친근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냉정한 현실, 그러니까 숫자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완전히 상반된 현실이죠. 이렇게 5천원, 7천원에 놀라는 청년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최근 공개된 1인 기획사 물고기 뮤직의 감사보고서 데이터를 좀 살펴봐 주시죠.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임명웅 님이 소속사로부터 수령한 용역비, 즉 정산금이 약 14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145억이요. 진짜 옥소리 나는 금액이네요.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주주로서 수령한 배당금 10억 원을 합치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 해 수입만 최소 155억 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상에 155억 원. 게다가 소속사의 2025년 영업수익,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해서 무려 3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살짝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320억 원 당연히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요즘 K-팝 시장 보면 대형 기획사들은 막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320억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큼 대단한 건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매출액의 파이 크기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구조의 효율성입니다.
구조의 효율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물고기 뮤직은 임영웅님 단 한 명의 아티스트만 소속된 1인 기획사입니다. 거대 기획사들은 수십 명의 아이돌을 데뷔시키고 수백 명의 스태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버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고정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네, 반면에 임영웅이라는 단일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이 320억 원의 매출은 비용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웬만한 중견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개인 한 명이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대기업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와, 걸어다니는 대기업.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 규모가 아니라 그 알짜배기 밀도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혼자서 수십 명의 그룹이 만들어내는 가치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매출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뜯어봤거든요. 음원이나 음반, 공연 수익이 19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건 솔직히 완전 이해가 가요. 영시 여러분의 그 막강한 화력이 증명된 결과잖아요. 네, 전국 투어 티켓은 열리자마자 다 매진되고 음원 차트도 항상 최상위권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콘텐츠 수입이에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4배나 폭증해서 67억 원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14%도 아니고 14배요. 네, 엄청난 수치죠. 도대체 1년 사이에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14배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오, 핵심 단서요? 보통 가수의 수익 모델이라고 하면 신곡 내고 방송 출연하고 콘서트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콘텐츠 수익이 67억 원을 넘겼다는 건 임영웅 님이 이제 단순히 노래 부르는 가수라는 직업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이자 미디어 플랫폼이 된 거죠.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었다. 그 말은 기존의 방송국이나 매체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자신의 소탈한 일상, 가족과의 여행기, 콘서트 무대 뒤의 모습들, 심지어 일상적인 생각들까지 유튜브나 자체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공유하죠. 그리고 대중은 그걸 열광적으로 소비합니다. 중간다리 없이 팬들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거군요. 네, 전문 용어로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모델을 완벽하게 구축한 겁니다. 이건 그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그 진정성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컨텐츠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확신한 경제적 증명입니다. 와, 67억 원이라는 그 숫자의 본질은 결국 팬들이 무대 아래의 인간 임영웅의 삶 자체에 깊이 공감하고 그 진정성에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앞서 얘기했던 삿포로 브이로그의 그 5,000원짜리 공깃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연결고리가 아주 확실하죠. 제가 좀 삐딱하게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브이로그 영상이 그냥 대충 카메라 들고 찍는 것 같아 보여도 철저한 기획의 산물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소속사 입장에서는 주 소비층인 영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아티스트를 최대한 서민적이고 친근하게 포장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1년에 155억을 버는 톱스타가 자신의 부유함을 감추고 대중과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5,000원 쇼크를 치밀하게 연기했을 가능성 아주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하하,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팩트체크는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만약 그 장면이 단순히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PR 전략이었다면 카메라 앵글 복개 상황이나 주변 스태프들의 반응에서 반드시 인위적인 어색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행동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장면을 분석해보면 이건 철저하게 통제되지 않은 돌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오, 돌발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스태프의 반응이에요. 임영웅 님이 공깃밥 가격에 놀랐을 때 곁에 있던 제작진이 이 콜라는 7,000원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맞장구를 치잖아요. 아, 네. 거기에 2차 충격을 받으셨죠. 만약 이게 소탈함을 보여주기 위해 짠 대본이었다면 스태프가 불쑥 개입해서 콜라 가격으로 상황의 주도권을 분산시키는 흐름은 나오기 힘듭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 역시 진짜로 일본 물가에 놀랐고 그 당혹감을 자연스럽게 공유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대본이었다면 오직 임영웅님의 반응에만 포커스를 맞췄겠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준점 편형, 앵커링 바이어스라는 개념입니다. 기준점 편향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격의 탓, 즉 앵커가 이동합니다. 1년에 155억 원을 버는 사람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10,000원, 2만 원의 가치는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고 수십만 원짜리 식사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뇌의 무의식적인 작용이라 의식적으로 숨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 돈을 많이 벌면 씀씀이의 기준표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소에 10만 원짜리 식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 카메라가 돈다고 해서 갑자기 5,000원의 생생한 충격을 연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동공지진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격의 기준점이 여전히 평범한 서민의 밥상머리 물가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와, 앵커가 이동하지 않았다. 이 설명이 진짜 모든 걸 명확하게 해주네요. 돈을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벌어도 그의 닻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땅바닥에 단단히 박혀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흔히들 갑자기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무중력 공간 같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무중력 공간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155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면 현실의 무게감이나 마찰력이 싹 사라지는 무중력방에 들어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돈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평범한 삶의 감각들이 둥둥 떨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오만해지기 쉬운 법이죠. 맞아요. 그런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그 155억 원이라는 완벽한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허공으로 떠오르지 않고 바닥에 딱 붙이고 걷는 거예요. 마치 아주 강력한 자기장 부츠를 신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정답입니다. 그 자기장 부채의 정체가 바로 그가 무명 시절부터 겪었던 땀과 눈물, 그리고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의 진짜 가치를 절대 잊지 않으려는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다짐이겠죠. 아주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5,000원짜리 공깃밥에 진심으로 당황할 수 있다는 건 자신이 번 돈의 무게를 여전히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진짜 눈물 나는 포인트거든요. 그 자기장 부츠라는 비유가 이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들 역시 임영웅 님이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서 이토록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를 단순한 가창력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나요? 노래 실력은 성공의 문을 여는 티켓이었을지 몰라도 그 성공을 장기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바꾼 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입니다. 영웅시대 팬 여러분이 그를 응원하는 방식은 단순히 아이돌 팬덤의 맹목적인 소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일종의 가치 투자에 가깝습니다. 가치 투자요? 네. 팬들은 그의 뛰어난 음악성뿐만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인기라는 그 거센 파도 앞에서도 전혀 변질되지 않는 단단한 내면과 인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투자라는 말이 진짜 뼈를 때리네요. 아까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수익 67억 원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막대한 수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어떻게 맞춰지셨나요? 영시 여러분이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 아티스트 여행 갔네 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000원에 놀라는 그 소박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 사람은 돈과 명성에 잡아먹히지 않았구나. 내가 보내는 응원이 전혀 헛되지 않고 이 바르고 겸손한 청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구나. 이런 엄청난 안도감과 심리적 보상을 받는 거죠. 완벽한 분석입니다. 현대 사회의 대중은 더 이상 기획사에서 예쁘게 포장해 놓은 가짜 이미지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기가 막히게 감별해내죠. 맞아요. 요즘 시청자들이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데요? 만약 임영웅 님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최고급 파인다이닝에서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플렉스하는 영상을 올렸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버는 155억이라는 숫자는 대중에게 엄청난 위화감이나 거리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질감이 확 느껴졌겠죠? 하지만 155억을 버는 사람이 5,000원의 가치에 진심으로 놀라워하는 순간 그 천문학적인 부의 크기는 오히려 그의 경솔함을 더욱 눈부시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성공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소탈함이 주는 감동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는 아주 역설적이고 아름다운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와, 성공이 커질수록 소탈함의 감동도 커진다.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155억이라는 숫자와 5천원이라는 숫자, 이 두 극단적인 숫자의 충돌이 오히려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320억 매출, 그리고 155억의 정산금이라는 아주 객관적인 감사보고서의 지표와 삿포로 분이로그 속 5천원짜리 공깃밥 에피소드라는 주관적인 일상을 나란히 놓고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위대함보다 우리를 훨씬 더 감동시키는 건 결코 그 화려한 숫자에 함몰되지 않는 아티스트의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난 1년 동안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 외형을 보여주지만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아주 작은 가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네,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태도요. 우리는 오늘 한 아티스트의 단순한 자본적 성공을 확인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 삶을 대하는 겸손함,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무서운 자기 통제력을 확인한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대형 기획사들이 수백억 원의 자본을 쏟아부어도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임영웅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이자 무형 자산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단단하게 품고 계셨던 그 자부심이 경제적이고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층 더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1년에 15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그 거대한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고작 5천원짜리 밥 한 공기의 무게를 묵직하게 느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세상이 온통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준점을 결코 놓지 않고 곁에 머무는 사람. 네. 그렇다면 돈의 가치를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이 따뜻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오직 팬 여러분만을 위해 꾹꾹 눌러 담아 부르는 노래 한 곡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가 카메라 너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보내는 그 진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계산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320억 원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무한대의 신뢰와 감동을 매일매일 창출해내고 있는 셈이니까요. 무한대의 신뢰와 감동이요. 네, 영웅시대 여러분이 그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 역시 어떤 숫자로도 매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 투자가 아닐까 확신합니다. 무한대의 가치와 무한대의 사랑.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결론이네요.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영웅스쿨의 캡고 지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티스트의 화려한 숫자를 넘어선 진짜 가치를 우리 영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굳건하게 지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위대한 선택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증명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절대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아티스트와 그를 더없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연대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주 따뜻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